자, 봄날은 간다. 제가 요 즈음에 나왔던 그 한국 멜로 영화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중 영화 중에 하나가 그 건축학개론인데요. 네. 어떤 제가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점이 지나치게 중년 남성에게 가 있어요. 중년 남성의 시각. 네. 중년 남성의 시각에 가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작가 입장에서는 솔직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중년 남자라면 본인의 이야기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마케팅 포인트죠. 사실 먹힌 거지. 그게. 예, 먹힌 거죠. 저는 거기 묻어 있는 중년 남성의 그런 자기 위로스러운 그런 감성이 너무 싫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그 정서는 아니에요. 네. 저는 수지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요. 네. 나중에 더 예쁘게 나타난 한가인이 네.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막 촉촉한 감정 이런 거 안 생겼어요. 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보면서 거기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있잖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다잖아요. 네. 일단 난 아니야. 나도 별로. 일단 난 누군가의 첫사랑은 아니야.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난 된 적이 없어. 확실해. 아직 몰라. 확실해. 아직 몰라. 예. 그래서 약간 그 어떤 중년 남성의 자기 위로스러운 감정이 없는 멜로 영화를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년 남성이라는 건 그냥 연령대와 성별로서의 중년 남성이라기보다는 네. 중년에 이른 한 남성이 자신의 약간 찌질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후일담적인 형태. 맞아요. 딱 그걸 그리고 딱 그걸 그거죠.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샤시하게 찍어놓은 그 네.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왜 그 영화가 별론가 했더니 나도 네. 그런 게 싫었나 보다. 네. 별로였어. 맞아. 그러니까 저는 재미있게는 봤는데 네. 그냥 그렇게 뭐 막 이입하면서 보진 않아요. 네, 저도 저도. 전혀 입되지 않아요. 저도 이입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왜냐면- 나는 저런 걸 못 해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중년 남성의 꼰대 같은 마초 같은 관점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 그런 걸로 하자. 그리고 사실 저런 류의 추억에 수지같이 그냥 좀 수지 씨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백치미가 주가 되는 여자 주인공이 끼어들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수지는 영화 안에서 굉장히 여우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알고 보면 여우죠. 네, 알고 보면 여우죠. 근데 그 어떤 그 추금이랄까 발산미가 난 뭐 잘 몰라요,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여성이 하나 끼어들어오면 영화가 더 흉해져요. 네. 네. 저는 이석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씨 자체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네. 괜찮고 뭐 한가인 씨도 충분히 미인인데 네, 엄청 미인이죠. 그들이 표상하는 캐릭터는 그렇게 선호하는 네. 캐릭터가 아니고 예. 그게 모든 남성들이나 이렇게 다수의 남성들이 어. 끌려하는 첫사랑상이라고 하는데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네. 이건 그냥 다수에게 소구되는. 예. 예. 그리고 이것조차 역시 이 어떤 작가가 바라보는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긴 생머리, 하얀 얼굴, 네. 커다란 눈, 네. 거기에 약간 그 어떤 그 막 이렇게 뭔 말이야? 왜 그러세요? 아주 흥분했네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수지는 네. 나이 들어서 예뻐졌는데 예. 왜 남자 주인공은 나이 들어서 망가졌어? 이거는 약간 이거는 너무 직선적이신데. 공부를 빡세게 해서. 그리고 건축 현장이 험해. 예. 건축 현장이 험해. 디자인이잖아. 이 사람은. 아니 뭐랄까 이게 찌질하지만 순진함을 갖추고 있는 남성이 늙는다고 해서 네. 저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요건 맞는 말이긴 해요. 정확한 비평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확한 비평이에요. 제가 너무 비호감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 약간 오늘 영화가 건축학개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류의 이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이런 거에 극단적인 대척점이 서 있는 영화들이 홍상수 영화거든요. 그렇죠. 네. 홍상수 영화는 그 중년 남성의 욕망을 정말 처절하게 발가벗겨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막 비웃습니다. 예. 아유 등신들 막 엄청 이러면서. 찌질하게 그리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그쵸. 네. 그게 실제에 가깝지. 근데 그 중간 어디쯤에 허진호의 영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잘 플레이스한. 영화 유튜버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사정까지 와버렸다. 예. 예. 영화 유튜버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허진호의 영화는 이쪽 걸 좋아하는 사람도 이쪽 걸 좋아하는 사람도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미덕이고요. 그 선을 잘 타. 네. 이 사람이.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 홍울이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멜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뭐 모든 영화 다 좋아하는데 말까지. 그니까 아, 뭐야? 윤석열이야 뭐야? 이상민이야? 왜 거짓말이 2분을 못 가? 왜? 아이 멜로 영화를 멀리서 흘깃 1, 2분 봤는데 머리맡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멀리서 흘깃 1, 2분 봐도 다 보이거든요. 다 알아 멜로 영화. 예, 예. 아니,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일단 그런데다가 이런 봄날은 간다류의 영화는 제 느낌에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스펙타클이 없어 뭔가 되네. 영화가 그냥 안과가 누군가의 없어. 일상을 그리고 있어요. 예. 그 일상이 특별하지도 않아. 그냥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아주 평범한 네. 모습을 그려서 제 느낌에는 이 호수 위의 달 그림자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치 예. 환자네. 이 대화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네. 내가 볼 때는 대화가 예. 예, 여기 트랙에 남아 있는 것들의 조합이야. 바꿔내는 거야 막.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하드가. 예. 이거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영화는 결국 잘못된 시점에 잘못 만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영애도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유지태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죠.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유지태한테 감정이입하다가 나중엔 이영애한테 감정이입합니다. 이영애 입장에서 보면 유지태는 진짜 세상 이런 찌질한 놈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좀 네. 더 세상 경험을 한 예. 예,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네. 유지태는 참 어리지. 예, 어려요. 음. 어리고 되게 징징대요. 제가 징징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 막 앞에 눈앞에 이영애가 있는데 뭘 자꾸 징징대. 그냥 땡큐 하면 되지. 그것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볼수록 네. 처음에는 이영애가 솔직히 말하는 그 쌍시읒 니은으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저럴만하다. 내가 이영애라도 답답해서 걷어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 끝에는 유지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렇지. 예. 그 나은 사람의 기준이 예. 조금 더 덜 흔들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인데 저 관계에서 최후의 승자는 유지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예. 음. 그게 이 과정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굴곡 있는 연애 과정에서 성장한 남자들은 네, 꽤 괜찮은 결론으로 이어져요. 맞습니다. 예. 예. 여성하고는 다르게. 다르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세상 모든 여성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 이영애 같은 스타일들이 더 상처 많이 받아요. 네. 예. 그 상처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다 보면 참 이영애가 안 쓰러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은 그 연애 과정에서 연애 실패로 인해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상처로. 근데 남자들은 뭐 첫사랑이 어쩌고 징징대고 막 그러지만 안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 것들이 나를 성장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거든. 그런 기술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능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건 사회 구조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고, 예, 확실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이 생긴 그런 여성이 훨씬 더 원숙하게 더 이제 사람들과의 특히나 이성적 관계 맺음을 잘하게 되는 상태로 잘 못 가. 네. 많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제가 알고 지낸 여성분들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데미지를 많이 받는 쪽은 여성 쪽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봉우리 네. 줄거리 설명을 살짝 해볼까요? 이게 근데 뭐 별일이 없었어. 그냥 내 친구가 연애한 얘기일 것 같아요. 나 어제 헤어졌다 그러면서 그냥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예. 저 음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지태의 직업을 음향 전문가? 음향 녹음 기사. 녹음 기사. 녹음 기사인 유지태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PD이자 진행도 하는 이영애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자연의 소리 그리고 시골에서 뭐 할머니가 노래하는 소리 이런 거를 이제 녹음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해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일 때문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다 같이 일을 하다가 정분이 싹 튼 거죠. 예. 정분이 났어요. 뭐 아주 자연스럽죠. 선남선녀가 모여서 일을 같이 하고 시골 가서 같이 장기간을 보내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남녀 관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거 뭐 선입견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여성 쪽이 마음에 들어서 들이대는 경우에는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도. 그렇죠. 네. 오히려 솔직히 서로 안 들여대는 게 이상한 어떤 그 옵션들 아니야? 맞아요.
고립된 환경에서 둘이 장시간 있어. 게다가 둘 다 선남 선녀야. 네, 선남 선녀. 어떻게 눈이 안 맞아. 네. 근데 여기서부터 답답한 게 유지태가 이영애가 그렇게 사인을 줘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명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렇죠. 집에 딱 눈치가 내려갔을 있는 때. 놈이면 그 말 꺼내기 전에 지가 라면을 끓였어야지. 예. 그래서 라면 먹으러 갑니다. 네. 예, 가서 뭐 그때부터 사실상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사귀다가 이영애 씨가 점점 유지태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짜증을 낸다고 해야 되나? 뭐 왜냐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일단 유지태 씨가 직업은 있는데 딱히 미래의 비전이 없어. 계획도 없고. 좀 그런 장면도 나오고 네, 있죠. 부모님한테 소개시키고 싶지 않고. 네,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유지태 씨는 유지태 씨 나름대로 서운한 장면들도 나와요. 그렇지. 예, 동료한테 이영애 씨가 일하는 방송국 동료한테 얘기를 안 한다든가. 그리고 뭐 좀 말을 막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끓여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이렇게 사소한 데서부터 이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네. 예, 헤어집니다. 뭐 남녀가 만나다 보면 젊은 남녀가 헤어지기도 하는 거지.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나는 솔로 MC예요? 예. 그래서 사소한 성격 차이로 인해 네. 헤어지고만 합니다. 네. 사소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격 차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불균형이 성격 차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죽도록 싸워서 그런 건데 이영애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거 괜찮아. 그럼 나랑의 관계를 좀 빨리 진행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유지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야. 게다가 맞아요, 예. 게다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근데 또 유지태 입장에서는 얘가 나보다 경험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를 너무 그냥 장난감 내지 너무 우습게 보나?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아. 사실 또 이 나이 때 남자한테 제일 치명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고 있다. 맞아, 나를 네. 만만하게 본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 있잖아요. 얘는 내가 없어도 별로 신경 안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얘는 나랑의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구나. 이거 되게 치명적인 거라고. 근데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점을 서로에게 보여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헤어지게 된 거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봉우리? 헤어져서 이제 사실은 유지태 씨의 가장 찌질한 장면이 요 헤어졌을 때 네. 나오죠. 뭐 술 먹고 찾아간다거나. 네. 사실 되게 멀거든요. 네. 이영애 씨가 강릉에 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먼데 뭐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가 결국에는 멀리하죠. 오지 말라고 좀 매몰차게.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네. 굳이 배우 이름에 씨를 붙여서 영화를 설명하니까 네. 이영애 씨가 진짜 강릉 사는 거잖아. 아니야? 어디 살지? 그냥 씨를 안 쓰더라도 그냥 이영애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겠거니 하게 되는데 예. 네. 은수와 상으로 해도 되고. 예, 그래. 네. 그러니까 극중 인물 이름으로 하거나 굳이 존칭을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인물하고 헷갈리니까. 예.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자, 그러니까 상우가 성장하는 계기가 있는데 왜냐면 이영애 씨가 먼저 만나자 그래요. 찾아와요, 막 일하는 대로.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 좀 흔들리거든요. 유지태 씨가 그때만 해도 흔들리는데. 유지태 씨가. 죄송합니다. 자꾸 유지태 씨가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야, 이 두 사람 사이에 연분이 있는 줄 몰랐네. 미안합니다. 연분이. 어? 무슨 노영희 변호사도 아니고. 와 근데 유지태 이영애에서 예. 최욱 노영희로 바뀌지. 순식간에 그림이 좀 웃겨지긴 하네요. 이건 뭐 그냥 아무래도 이 매부 쇼니까 웃기는 쇼니까. 예. 아무튼 그러다가 은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까지 보게 되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상우가 아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상우가 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사실 할머니가 치매를 투병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금 멀쩡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본인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은수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짜증내요, 막 치매 투병 중인 할머니한테. 근데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위로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상우는 한 단계 성장했고 다시 찾아온 은수를 찾니다. 네. 찬다? 거절합니다. 거절한다가 맞겠죠. 네. 근데 사실 굳이 거절까지 할 건 있나라는 생각이 하루만 받아주고
아니 뭐 또 하루라도 같이 받아주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성장이라는 그 어떤 메시지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친 전 여친이 먼저 찾아왔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너무 자기 세계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영애잖아. 이영애 거절할 수 있다고? 뭐 내가 유지태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 이곳은 하루만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천치래. 연율. 야, 진짜 삶의 조건이 많이 바뀌었네.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뭔가 짠하다. 많이 짠하죠. 이게 명대사가 있잖아요. 명대사는 다 이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 명대사는 라면 먹고 라면 갈래. 먹고 갈래. 이 말은 이제 번역하면 제발 좀 내가 하는 말 좀 알아들어라 이 바보놈아라는 뜻이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말은 그거 너무 찌질하게 느껴지던데 근데. 그치. 네. 그러니까 말도 되게 찌질하게 하잖아. 야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네, 쳐다보지 못해 상대방을. 눈 깔고 얘기하는 가잖아. 얘기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이상형적인 사랑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야 유지태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쌍방적이고 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네. 사랑은 한정적인 그래서 영원히 재생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네. 그냥 사랑이라는 관계로 들어갔으면 그냥 게을러도 돼. 네. 네, 재생 안 시켜도 돼.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태의연하고 나태한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이게 얘의 어림을 보여주는 거지. 아.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만들어주고 싶고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니 네. 하지만 지도 잘못한 건 있으니까 네. 네. 이데올로기로 말하는 거죠. 의일이구나.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하면 나의 좀 찌질한 모습 봐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너 어떻게 사랑이 변했다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 예, 이게 책임전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해야 그러니까 나의 그 이른바 차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안받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차도 긁었구나. 차 이영애 씨 차 긁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난 이 정도 복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한 짓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약간 되게 비도덕 쪽에 가까운 인간, 부도덕보다는 이제 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관계는요 이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 효도라는 이념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요. 네. 왜 정결 내지 정절이라는 이념으로 남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을이라는 이름으로 친구 관계 유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을이나 정절이나 효도는 이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네.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낸 도덕률이고요.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게 아니라 좀 더 원형질적인 에너지, 우정, 애정.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애정. 예. 이런 친분 이런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말라붙은 상태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 네. 근데 누군가는 그 관계가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아. 그럼 거기서 뭐야? 이념을 가져와.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불효자식아. 이런 바람둥이야. 야 이런 뭐 의리 없는 놈. 의리 없는 놈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이거는 관계를 절대로 존속시키지 못하며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그게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념을 가져오면 그 관계는 끝난 거야. 그러면 유지태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했을 때 그 관계는 끝났네. 끝난 거죠. 네. 이영애가 아무리 돌아와도 유지태의 선에서 끝난 거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우리 관계는 변했다는 걸 스스로 그렇지.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이념을 가져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되게 못나게 그걸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까지 했어. 네가 변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관계가 변했어. 그럼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영화 안에서 아까 거엄님이 은수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은수한테 감정이입하게 된다고 했던 게 은수는 조금 더 원형질적인 애정을 추구한 사람이네. 그렇게 의리 같은 이념을 가져오지 않고 상호에 비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은수는 또 나름 되게 그런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그렇죠. 네. 네. 왜 너무 조건 챙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줘라는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야 분명히.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은수는 시작은 애정, 그러니까 네. 원형질적인 애정으로 시작을 한 거지. 끌림으로 시작하니까. 맞아요. 네. 뭐 잘생겨서든 뭐 어떻든 젊어서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 다음 이것만으로 이 관계가 존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결혼 관계까지 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채워져야 돼. 네. 이념이 채워지건 돈이 채워지건 어떤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다른 게 필요해. 자기는 거기서 실패해봤거든. 그러니까 이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걸 채워주길 바라는데 얘는 없어. 눈치가 없어 얘가. 눈치도 없고 뭘 발전을 하네. 네. 예. 이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원형질적인 감정마저 잃어버렸다. 네. 그럼 참 이게 애매한 거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영화인 게 원형질적인 감정만 가지고도 안 돼. 관계는 우정이든 애정이든 네. 뭐 채워주긴 해야 돼. 근데 너무 그 채워주는 인연만 추구하면 또 망가져. 그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겠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됐건, 그러니까 우정이 됐건, 애정이 됐건,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어떤 신뢰라든가 애정이 됐건, 이것들은 갱신돼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새로운 에너지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되게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감정들이니까 감정은 원래 기억이 오래될 뿐 감정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누군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의지가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굳이 말하면 조율이라 그럴까? 조율? 예, 감정이라는 게 어쨌든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긋난 부분들을 잽싸게 맞춰서 다른 종류의 어떤 띠디딕 하고 맞춰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는 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우리 우정 얘기할 때는 저는 남편하고 우정으로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의리로 사실걸요. 근데 갱신이 참 좋은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나 어떤 새로운 자극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질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누군가 좋아할 때 애정이든 우정이든 그게 뭔가 하나의 기억이나 하나의 장치만으로는 유지가 안 돼. 네. 예. 뭐 의리가 있어도 심지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그 새로운 자극이 있었어. 변화가 갱신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사주던 형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먹여줘. 갱신이 됐어. 더 좋아. 형수님까지 술 같이 먹는 거 좋아해. 야, 어쩌면 이렇게 친구 한 명 더 생겼어. 진짜 자기중심적으로 잘 해석하네. 대박이다. 갱신이 되게 원형질적인 감정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예. 안 그러면은 그 관계는 끝났지. 그러니까 끝났지. 그 형 결혼해서 나한테 연락 안 했겠죠. 예. 예. 맞아요. 좋아요. 맞는 말인데요. 거기에 뭘 얹고 싶지. 왜? 아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에 뭘 더 얹고 싶지는 않네요. 형수님한테 몇 번 혼나긴 했습니다. 너무 자주 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옛날 그 얘기 생각난다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나? 외국 갔다 온,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에서 이제 저기 대한민국 건설되기 저기 그 중간쯤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저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 갔다 와서 뉴욕에서 큰 빌딩 보고 막 개선문 이런 거 보고서 네. 그게 얼마나 큰지를 이제 조선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남대문이 또는 이제 남대문이나 이제 뭐 광화문 이런 게 이제 큰 거의 표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스테이트 빌딩은 훨씬 더 높잖아. 그럼요. 말도 안 되게 높지. 이게 엄청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엄청 여러 개는 몇 개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애쓴 거야. 네, 쥐어 짜느라 고생했다. 그럼요. 네. 캐시메모리가 작으면은 그동안 쌓였던 걸로 승부 봐야 돼. 네. 아니 그래도 봉우리도 그 썸을 타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짓말을 하려니까 아주 그냥 진심이 안 들어가니까. 진심이 안 되니까 바로 제 얘기가 나오네. 이걸로 토크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국면 전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은수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셔서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바람둥이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다시 만났어도 또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0%지. 네. 네. 은수 같은 스타일이 본인은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이 좀 있는 스타일. 네, 그럼요. 네, 네. 네. 바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혹은 이제 뭐 연애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일이 있으면 남자들은 컴퓨터에 명령어 입력하듯이 명확하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움직인다. 네. 눈치를 줘서는 남자들은 그걸 눈치를 못 간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아주 막 오묘한 감정, 뭐 눈짓, 눈빛 막 이런 걸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남자는 하나부터 주어 주스로 다 맞춰서 얘기를 딱 해주면 그걸 해준다. 난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그럼 그거 사줘요. 하지만 둘러서 이번 생일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이따위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있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눈치 있는 인간이 약간 쉴드 치는 거 자기. 일부러 안 하는 거지. 다 알아들어 놓고. 예. 고양이는 인간 말 다 알아듣는 말 안 할 뿐이잖아. 네, 예, 예. 아마 망고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눈치가 있는 걸 남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피곤해져. 네. 내가 눈치가 빠르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럼 이미 눈치가 없는 놈인 거야. 차라리 그게 현명한 선택이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명확하게 미션이 정해지면 예. 남자 쪽에서 연애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런 면은 있죠, 예. 확실히. 근데 예. 이렇게 명령어 입력해서 하면 그게 무슨 연애냐. 그렇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또. 예. 맛이 떨어진다고 또 예.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니 근데 제가 웃은 건 저 댓글 때문에 웃었어. 참 설명했는데 얘기하다가 예.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중간에 현타 왔어. 아니야. 다 피가 새고 사살이 되지.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시청자분도 근데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명태균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죄송한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네. 애정은 둘째치고 네. 동료 관계나 우정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 그게 어떻게? 동료고 우정 오히려 연애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있었을 걸? 자 거기까지 이게 요 예를 들면 좀 모르겠는데 예. 그 Of Mice and Men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있거든요. 네. 영문 소설인데 되게 잘 쓰여진 깔끔한 소설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번역본을 제가 본 건 아니라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남성 두 명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한 뚱뚱한 애는 되게 멍청해.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려. 그래서 그런데 힘은 세.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이제 마른 남자애는 머리가 좋아.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친구 관계가 맺어져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둘의 생존에 굉장히 많이 도모가 돼.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뚱뚱한 애가 이제 멍청하고 약간 뚱뚱한 애가 가지고 있는 약간 광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푹 하고 분노하면은 조절 못하고 이런 거. 아, 나 바보 아니야. 네. 막 이러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파국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쭉 둘이 망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으면 되게 좋아요. 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네. 거기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같다는 거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김건희 윤석열 얘기하고. 결국엔 둘 다 망하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딱 이런 약간 머리 좀 있는, 네. 약간 그 손재주는 있으나 이제 자기가 직접 뭔가를 뚫어낼 수는 없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이 레니 같은 그 뚱뚱한 이 남자애는 힘은 세, 무식해, 그리고 누군가 이런 애가 필요해. 네. 몸빵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둘이 맺어진 관계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욕망은 각기 다른 쪽으로 다르게 발산됐을 확률이 높다. 예. 왜냐하면 상대를 향해서 욕망을 발산할 수가 없는 존재야. 관계 자체가. 예, 김건희의 욕망은 윤석열로 갈 수가 없고 윤석열의 욕망 역시 김건희한테 갈 수가 없어. 윤석열의 욕망은 대부분 처먹는 거, 아니 먹는 거에 있잖아. 김건희의 욕망은 다른 데인데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 이게 영어 제목은 Of Mice and Men이에요. 생쥐와 인간으로 번역. 생쥐와 인간. 그냥 곧바로 직설적으로 번역이 됐구나. 네. 생쥐와 인간. 마이스 앤 맨. 네. 네. 근데 이게 영어로도 되게 깔끔하게 잘 쓰여졌고 존 스타인백이 원래 글이 되게 깔끔하거든요. 네, 내용도 되게 좋아요. 이게 존 스타인백의 유명 소설이었구나. 이게 팝송 제목에 이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게 존 스타인백 소설이었군요. 예.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영어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되게 유명한 미국의 범죄 커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 네, 보니 앤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뭐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유명인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걔네는 근데 실제로 연인 아니었어요? 실제 연인.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애정이 서로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돌리고 있잖아. 상대방이 내 편은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동지 의식까지 더해지고 거기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매력까지 더해져가지고 서로를 끊임없이 욕망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범죄자 커플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네. 근데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인간적인 관계조차도 맺지 아니지, 못한 것 아니지.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그랬다잖아. 김건희도 윤석열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윤석열도 김건희를 그렇게 인간 대접해주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좀 실례인 것 같네요.
뭐가요? 그 이영애 유지태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온 게 예. 아, 이게 봄날은 간다에 대한 좀 근데 봄날은 간다가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네. 뭔가 호응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명대사까지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호응이 있다는 건 뭔가 감성하고 잘 어울리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좋았거나 이게 이제 탁 꽂혔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각자 꽂히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 네. 이영애가 너무 얄미워서 꽂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유지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꽂힌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뭐 소리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둘이 그 예쁘게 만들어지는 어떤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사람으로 하여금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던 어떤 봄날과 같은 네. 그런 걸 회상시켜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거 내용은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또 화양연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봄날에 간 봄날이죠. 화양연화는 가버린 봄날. 가버린 봄날이니까 네. 비슷한 모티브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어떤 정서에 여러분들한테 호응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이영애 같은 여자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20대에 저는 누나들을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예. 유지태는 아니고 오지태 정도 됐겠구나. 오지태도 힘들었어요. 그냥 오징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영애한테 감정이입은 해요. 네. 하지만 내 모습은 유지태였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는 스테레오 감정이입 영화예요. 네. 지금의 저는 이영애가 확실히 이해가 가요. 네. 하지만 이영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내 모습은 유지태가 다 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섭섭해가지고 막 섭섭하도 또 말하려면 자존심 상하고. 맞아. 그러니까 괜히 툴툴거리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막 한 방에 터트리잖아요. 갑자기 막 화내잖아. 꼴에 또 남자라고. 막.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정말 볼품없었구나. 반대로 지금의 나는 그럼 저것보다도 볼품 있는 사람이겠지. 네.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 화면이 예쁘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서 어설펐지만 참 아름다웠었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야, 이거 보니까 이제 나온다. 유연님은 유지태 쪽이시고 고양이 날다님은 약간 이영애 쪽이신데 연하 사귈 때 그 느낌. 그래. 이게 확실히 자기 경험으로 감정이입을 하는구나.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 영화를 되게 덤덤하게 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도 들어가지가 못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근데 제가 비슷한 감정이입을 조금 하긴 했어요. 유지태를 보면서 극 중에 유지태 그러니까 상우를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 열심히 일해서 미래도 좀 준비하고 차도 저 똥차 갤로퍼 말고 좀 좋은 거 해놓고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힘든데 집도 좀 좋은데 해서 편하게 모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영애가 날 싫어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뭐 좋네요. 네. 좋은 교훈을 얻었네. 교훈을 얻었어.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일한다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감상을 얘기한 인간 처음 돼. 진짜? 아니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거를 연애의 교본으로 삼다니. 아니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남자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 망하는 지름길. 제 예측인데요. 아마 그때 유지태가 정말 형편없는 계획을 꺼내면서 난 진짜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 나 그래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라고 말했으면 이영애는 오케이 했을 겁니다. 맞아. 근데 100% 오케이 했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근데 유지태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거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서로에 대한 이거 미스 언더스탠딩에 대한 영화라니까. 잘못 만난 거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차라리 유지태가 연애 몇 번 더 하고 좀 더 능구렁이처럼 변해가지고 이영애를 만났었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왜냐면 나니까. 만약 지금 내가 돌아가잖아. 그럼 나 그 누나 안 놓쳤지. 예뻤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확 다가오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2001년이니까 이미 제가 그렇겠네. 30살이 넘었을 때 이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그 세월의 풍파를 거쳐온 상태에서 어린 것들 잘하고 있는. 아유 잘 논다. 뭐 그런 쪽이니까 또 약간 다르죠. 많이 다른데 굳이 말하면 이제 제 어린 시절, 좀 더 젊은 시절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전 둘 다 안 닮았었거든요. 요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뭐 당연히 어린 나이의 남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유지태스러운 면이 요만큼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영애가 연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닳고 다른 네, 어느 네, 정도는 네, 네. 예. 하지만 이게 욕망을 숨기지 않는 예.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유지태 행동의 원동력이 약간 열등감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감정이입이 쉬워요. 없잖아. 열등감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하면 이 연애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이게 딱 반드시 부딪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울어지는 느낌. 네.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내가 더 주도적이 되건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건 이게 완벽하게 쌍방적인 연애는 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 어느 쪽이든 끌려가고 있거나 끌고 있거나 그래.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되게 중요한 원초적 상처를 남기는 경우 중에 하나가 끌려감이거든. 근데 끌려가는 것에 매혹되거든요. 이게 연애의 특징이야. 맞아요. 예. 네. 끌려가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면서도 매혹돼. 그래서 거기에 종속돼 있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인간은 대부분 체이거든. 대부분 결정권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상처로 남아. 그래서 찌질하게 헤어져. 네. 이런 식의 것들을 반복하는 게 연애에서는 전 되게 일상적이고 다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전 되게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영화가 그린 게 약간 그런 맞아. 네. 일상 같아요. 근데 또 연애는요 했던 방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상대한테만 매력을 느껴요. 네.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특정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정말 쟤는 저렇게 괜찮은 애가 왜 저런 남자만 골라서 만나지? 예. 네. 그런 건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을 거지만 네. 무시합시다. 저랑 같이 일하는 방송 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계속 그렇게 길들여지고 나니까 그런 관계에만 매력을 느끼는 거지. 네. 종속된 관계에서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약간 심리적으로는 병리적인 상태까지 가요. 이렇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가는 상처를 겪건 뭐 어떤 간에 여기 나오는 상우처럼 돼야 돼. 네. 예. 은수의 케이스는 그 자체로는 성장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우처럼은 되는 게 좋거든요. 예, 상우와 똑같은 경험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상우처럼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그리고 그러면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돼. 어떤 내가 좀 더 안정적이 되면 끌든 끌려들어도 훨씬 이거보다는 나은 이제 그렇죠. 연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약간 다른 차원의 매력, 다른 차원의 멋있음 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헤어질 때 깔끔하기란 참 어렵지만 네. 헤어질 때 성숙함을 보이는 인간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거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자녀 감정 없이 저 사람은 나를 잊었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없애지는 않았구나. 딱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와, 근데 진짜 어려운데. 네. 네. 보통 감정이 사라지면 굳이 만나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감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네. 그렇지. 만나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야.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안에 저기 상우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렇지 안 흔들리잖아. 아니 나는 그때 상우가 돌아서면서 예스 이랬을 것 같거든. 왜? 내가 한 방 매겼다 이러면서. 복수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해. 이게 너무 제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경지. 맞아요. 근데 어려운 경지긴 하죠. 어려운 경지. 어려운 경지. 어려운 경지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과 특히 구체적인 사람과는 당연히 깔끔하게 헤어지기도 어렵고 성숙하게 헤어지기도 어렵고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존재를 충분히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더 이상 미련을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끌리거든. 원래 이렇게 헤어진 그럼 또 사람은 끌리잖아요. 원래 거꾸로 네. 끌려요. 그런데 끌려도 차단하는 상태. 와.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는 잘하게 돼. 그렇지. 그런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은.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복수의 욕망이 막 눈이 동의할 수. 그러니까 욕망으로 들끓어서 그래 이거는. 욕망으로 들끓어서. 만약에 나한테 다시 상대방이 끌리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갖고 복수를 하나? 나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야 입맛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있구나.
아,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은수를 그런- 이해할 네. 수 있게 된 만큼 복수도 잘할 수 있어. 이거. 그렇지. 어떤 게 제일 잔인한지 알거든. 사실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잘 사는 게 복수다. 무슨 소리야? 가서 뒤통수를 쳐야 복수지. 지금 바로 고양이 날다가 그 날다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 바로 뒤통수 쳤어. 왜 더 해야지? 그거는 패자의 논리일 뿐이야. 여우의 심포도 막 이러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장 아니었어? 없애버려야지 그게 복수지. 복수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관념조차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잘 살려면 네. 복수의 감정을 버려야지. 그렇지. 음. 맞아요. 예. 근데 네가 잘 사는 게 복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복수를 하고 싶은 감정을 끌어올려서 잘 살라는 얘기잖아.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질투는 나의 힘. 예. 원천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올드보이 보셨죠? 똑같이 유지태 나오잖아. 거기 유지태는요 복수심에 휩싸니까 애가 늙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성공했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성공했잖아. 실제로 아, 그러고 보니까 음. 여기서 커서 거기서 거기서 복수한 거지. 이 영화한테 차여가지고 그러니까. 성장했구나. 너만 최민식이 복수를 당한 거야. 그러네. 야 유지태 유니버스네. 유지태님. 그런 거 하면 또 유지태에게 거절당한 이영애 씨는 친절한 금자 씨가 그렇지. 됐어. 성장했네 이상한 방향으로. 맞아. 아 연결된다. 거기서도 최민식만 박살이라네. 그러네. 최민식 어떻게? 야. 뭐야? 최민식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최민식이 제일 패자네. 최민식은 유지태한테 혀 잘리고 금자 씨한테 가서 죽잖아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이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좋은 연결이네. 예. 이런 거 이으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예. 이런 식의 유니버스 만들어서 말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거 제가- 거업님이 잘하시니까 그 거의없다 채널에만 올리지 말고 여기다 하나 시간이 물어주세요. 없잖아. 내가 지금 방금도 이 영화 이으려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 영화에 나온 영화 얼마나 많은데. 그 대장금 나와야 또 웃겨. 한번 웃기려면 대장금 나와야 돼. 야 그리고서 요리학교에 취업해가지고. 예. 미치겠네. 그 대장금이 누구 나와? 지진이 나오지. 지진이 나오면 또 잃을 거 엄청 많아. 안돼.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네. 다음 영화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영화는 뭘로 할까요? 어디 보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언론 다룬 영화인데 이거 교수님 보면 좋아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억해놨었는데 당시 그 뮌헨 올림픽 테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독점 방송하게 된 방송국의 이야기거든요. 예. 최근에 개봉했어요. 이 영화가 아직 OTT에 풀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 기다려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 특종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9월 5일 위험한 특종. 그래. 이 영화가 지금 아마 풀렸나? 검색하고 있습니다. 치정극 해달라고. 시정극이요? 아직 안 풀렸고 예매해서. 야 가야 그럼 됩니다. 해피엔드인데. 해피엔드죠. 최민식 또 나오는데. 야. 치정극. 치정극에 최민식님이 나온 게 있나? 해피엔드? 해피엔드. 그래서 말씀. 나는 솔직히 해피엔드를 넘어서는 한국 치정극 영화 몇 맞아요. 예. 해피엔드는 명작이지. 명작이 명작. 거기선 최민식 씨가 죽이죠. 그렇지. 음.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네. 하지만 전도연은 살아남아서 킬러가 되지. 그만합시다.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그리고 밀양에 가서 송강호. 송강호는 넘버 3였었거든. 이건 뭐 송강호는 네. 차로 왜 정조가 되지? 대장금처럼. 그래서 삐뚤어진 UI는 버니의 UI는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 이거 이으면. 네. 너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해피엔드 할까요? 해피엔드 괜찮을 것 같은데. 해피엔드. 해피엔드. 네. 오케이. 해피엔드가 괜찮은 영화인가 보네. 좋은 영화야. 되게 좋은 영화야. 연출도 잘 돼 있고, 예, 감정 표현 참 잘 돼 있고. 저는 특히 그렇게 깔끔하게 죽인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해피엔드는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봄날이 간다보다. 네. 봄날은 네. 간다보다 예. 좀 더 오래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때 전도연 씨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고
역사상 이 정도의 노출 연기를 하고 살아남은 여배우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력 오히려 인정받았고. 예, 주진모만 몸대두고 그 사람은 크질 못했어. 주진모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또 주진모 씨가 뭐 완전 실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이제 되게 비슷한 역할들. 예. 아무튼 해피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해피엔드로. 되게 상반된 분위기의 연애 영화네요. 네. 오늘 이 하는 제목도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줬어. 해피엔드. 그리고 여기 저기 그 풍선이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거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보실 그것도 때. 아주 훌륭한 장면. 네. 되게 되게 보겠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잖아. 네. 아주 훌륭한 장치였어요 정말. 볼 때마다 감탄. 말하지 나 아직 안 봐서 몰라. 봐. 네. 그리고 이거 야하니까 혼자 봐야 돼. 맞아. 어. 네. 엄마가 다 듣기만 안 돼. 네. 어?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가 나가시면 에이. 큰일이네. 나 주로 저기 뭐야 지하철에서 보는데 우리 영화. 안돼. 지하철에서 보면 안 돼. 완전 이상한 우리도 사람들. 유명한 인물이라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렇진 않지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해피엔드를 만든 정지우 감독이 은교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야,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에로틱한 모멘트를 제일 잘 표현하는 감독이긴 하지. 에로틱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는 감독이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해피엔드는요 첫 러브씬을 제외하면 그다지 에로틱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건 일부러 그것만 딱 네.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래서 최민식이 진짜 역대급 찌질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예. 최민식은 정말 연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보고 싶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해피엔드입니다, 여러분. 예. 다음 주에 해피엔드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요. 교수님, 이제 헌재 변론 한 번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거 헌재가 이거 결정문 쓰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2말 3초 딱 예상해요. 그런 것 3초 같아요. 정도 올 것 같아요. 3초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진짜 암담한 시간을 많이 지나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한번 쓱 돌아보면서 네.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 안 일으키고 계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부권이나 휘두르면서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3년 더. 우린 네. 정말 암담했어요. 정말 힘들었지. 네.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자영업 문 닫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자폭해져서 난 솔직히 좀 고맙기도 해. 솔직히 계엄 해제되는 순간이 딱 그 심정이었는데 네. 이 사회 특히 국민의힘이 그지같이 돌아가는 바람에 맞아요. 예, 그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거죠. 예. 하지만 좀 있으면 국민의힘도 자폭해 줄 겁니다. 예. 우리 좀 더 버팁시다. 예. 완전히 암담하진 않으니까 좀 버텨봅시다. 자, 그럼 저희는 더 버티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